안녕하세요. 성공취업의 시작, 투데이 잡스 이승입니다. 이교욱입니다. 네, 최악의 취업난을 겪고 있는 대한민국 구직자들을 위한 취업 설명서. 어디서도 그 누구도 알려주지 않는 궁금증을 시원하게 타파해주는 취업의 동반자 투데이 잡스가 목요일에 인사드립니다. 네, 꿈을 위한 취업 전략 가이드 투데이 잡스 오늘 1부에서는요. 모르는 것을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모르는 것을 숨기는 게 부끄러울 뿐이죠. 대한민국 최고의 컨설턴트가 여러분의 취업 준비를 꼼꼼히 도와드립니다. 성공 취업의 시작과 끝을 함께할 취업 필살기 1부 준비했습니다. 네, 이어서 여러분을 찾아갈 2부에서는요. 서류는 합격합니다. 근데 매번 면접에서 탈락해서 고민인 취준생들을 위해서 준비한 시간입니다. 모의 면접을 통해서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는 탈락의 이유를 낱낱이 짚어드립니다. 면접 프리패스하는 그날까지 계속될 취업 필살기 2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 3부에서는요. 엄마라는 역할 그리고 아내라는 역할을 더해서 이제는 사회인이라는 역할을 추가하고 싶은 그녀들을 위한 시간 준비했습니다. 지치지 않는 열정을 가진 경단녀들에게 재취업 기회장을 마련해주는 날개를 단 그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취준생들을 위한 취향 저격 투데이 잡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투데이 잡스는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닌 취업을 준비하는 모든 분들께 행복한 미래를 선사하고자 합니다. 발빠르게 전달해드리는 취업 뉴스, 해결하지 못하는 취업 고민 해소, 중장년을 위한 채용 및 창업 정보, 취준생이라면 모두 꿈꾸는 대기업 공채, 차가운 취업길에 따뜻한 동반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사원증을 받는 그날까지 생방송 투데이 잡스. 네, 성공 취업의 해답, 취업 필살기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함께해 주실 안정영 컨설턴트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네, 오랜만에 뵀는데 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지난주가 네. 저희가 광복절이어서 네. 휴방을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공교롭게 올해 하반기에 목요일 날에 네. 공휴일이 많더라고요. 그래요? 몰랐네요. 네, 그래서 앞으로도 좀 저희가 몇 번 휴방을 하게 될 텐데 참. 제가 지난주 광복절 날 이제 대한독립 만세를 좀 한번 외치고요. 네. 그다음에 그러셨어요? 예, 네. 그다음에 알겠습니다. 네. 한번 딱 TV를 틀어서 어떤 방송에 나오나 좀 봤어요. 네, 저는 네. 당연히 전주에 했던 저희 방송에 나올 줄 알았는데 네. 네. 차코치님이 또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차코치님한테 취업 상담 잘 받았고요. 광복의 의미를 잘 약간 새길 수 뼈 있는 있었습니다. 발언. 네, 알겠습니다. 네. 발언으로 오프닝 네, 해주셨습니다. 자 네. 그래서 이제 모레는 하반기에 공휴일이 목요일에 많다고 하니까 네네네. 뭐 이 시간이 소중한데 일단 오늘 만나볼 기업과 직무는 어떤 것인지 궁금하네요. 오늘 만나볼 기업이 어떻게 좀 연관을 시키자고 한다면 이 광복과 좀 연관된 기업인 그래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광복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일본이라고 하는 국가일 것 같은데요. 두 분께서 뉴스에서 많이 말씀하셨을 것 같은데 일본이 우리나라를 백색 국가 화이트 그쵸. 리스트로 배제했다라고 하는 소식은 알고 계시죠? 그럼요. 예. 네. 알고 그리고 한국도 이제 일본을 백색 국가 지정에서 제외하면서 좀 본격적인 대립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 혹시 백색 국가에서 제외를 하면 예.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아무래도 수출을 일본이 우리나라에 수출을 함에 있어서 네. 하나하나 건건이 다 허가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죠. 네, 맞습니다. 어떤 기업하고 직무를 가져오셨는지 궁금하네요. 예. 여러분들이 네. 요즘에 만약에 면접장에 가시면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특히나 임원 면접 관련한 질문은 전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특히나 대한민국은 제조업으로 먹고 사는 국가이고요. 또 바깥으로 수출을 하는 국가이다 보니까 외부적인 거시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데 일례로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미중 무역 분쟁이 우리 기업과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이냐라는 관점으로 많이 물어봤어요. 네. 요즘과 같은 경우라면은 일본이 백색 국가로 제외를 했다. 그렇다면 우리 산업과 기업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데 예. 백색 국가로 그렇다면 왜 일본이 지정하는지부터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건 그런 관점이니까요. 자, 쉽게 얘기해서 일본이 백색 국가로 지정한다는 건 서로 상부상조하겠다는 거예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주로 어떤 걸 수출을 많이 하냐면 우리가 소부장이라고 합니다. 예. 소는 소재,
부는 부품, 장은 장비입니다. 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뭐 한국을 비롯한 다양한 국가로 수출을 많이 하고요.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그런 제품들을 수입받아서 제품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일본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수출을 하죠. 그런 것들이 일본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오히려 경제적으로 조금 더 부강하게 만든다고 해서 좋다, 니네도 좋고 우리도 좋다. 그렇게 해서 수출할 때 있어서의 하나하나 제품에 대한 허가 신청을 면제받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 네. 그런데 이제 일본이 이 백색 국가를 제외를 했다라고 하는 거는 그럼 우리가 제품을 줘서 니네가 제품을 만들어냈는데 이 제품이 우리나라에 일본의 안전 보장에 어떤 위협을 주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본이 지금 어떤 제품을 제외했냐면은 오늘 우리가 얘기할 불화수소라고 하는 제품에 대해서 제외를 매겼거든요. 그래요. 불화수소 이야기가 이 나오는군요. 불화수소가 어디에 쓰이는 거냐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공정에 쓰이는 거예요. 네. 한마디로 일본의 논리는 뭐냐면 우리가 불화수소 수출해 줬더니 니네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만들어서 우리 자국 안전 보장에 위협 주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러한 이유를 좀 매기고 있어서 이게 사실은 그 이유가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많이 알고 계시지만 다른 어떤 외교적이라든지 정치적인 이슈가 있는 거 아니냐로 네. 파악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관점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고 백색 국가 지정 그 백색 국가 제외라고 하는 부분이 내가 지원한 기업과 산업에 있어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리고 내가 만약에 오늘 지원할 이 기업에 백색 국가 어떤 연관이 되고 내가 그럼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지 이런 거시적인 환경에 대한 관점 분석 여러분들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아니 불화수소라는 힌트가 나왔으면 사실은 네. 정말 백색 국가 제외 조치와는 떼어놓고 볼 수가 없는 기업인 네네. 건데 이제 이렇게 길게 배경 설명을 네. 해주셨으니까요. 네. 어떤 기업인가요? 이 불화수소가 또 어디에 쓰이는지를 좀 봐야 돼요. 네, 불화수소가 보통 반도체 공정에서 애칭 공정이라고 해서요. 네. 반도체에 이렇게 회로를 좀 새기게 되는데 네. 정말 필요한 회로만 새기게 되는 것이 아니라 좀 불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불필요한 부분들을 제거하는 데 쓰이는 것이 바로 이 불화수소고요. 예. 이 불화수소를 일본에서 수입해 주는 걸, 일본에 수출해 주는 걸 이제 조금 제한을 받다 보니까 그럼 빨리 국내 생산 쪽으로 돌려야 되겠다라고 네. 얘기해서 약간 이슈가 된 기업. 제가 앞에 서두가 좀 길었지만 바로 그 기업이 오늘 말씀드릴 SK 머티리얼스라고 하는 드디어. 기업이고요. 아. 네, 거기에서 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생산 관리 직무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불화수소를 우리나라에 수출하는 데 있어서 일본과 우리나라가 불화가 있었군요.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사실 뭐 큰 그림. 깜짝 네. 놀랐습니다. 네. SK는 사실 우리한테 정말 익숙한 네. 대기업 중 하나인데 SK 네. 머티리얼즈는 어떤 기업인지 두 분은 들어보셨나요? 사실 못 들어봤습니다. 저는 처음 그렇죠. 들어봅니다. 처음 들어보셨죠. B2B다 보니까. 예, 맞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이 아니라면 좀 생소한 기업일 것 같은데요. SK가 인수한 기업입니다. 원래는 OCI라고 하는 그룹이 갖고 있던 OCI 그래요. 머티리얼즈였는데 SK그룹이 2016년도에 인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SK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이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혹시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두 분? 뭘까요? SK 하면 떠오르는 회사가 뭐죠? SK 일단은 뭐 통신사로서 네, SK 텔레콤. 네. 텔레콤. 그리고 SK 하이닉스가 있겠죠. 하이닉스 그렇죠. 네. 예, 이제 SK 하이닉스 때문입니다. 네네. 왜냐하면 SK 하이닉스가 반도체를 설계부터 해가지고 만들어내는 종합 반도체 회사거든요. 네. 이 반도체에 관련된 산업을 수직 계열화하기 위해서 바로 이 SK 머티리얼즈라고 하는 회사를 인수를 했고요. 최근에 여러분들께서 검색을 해보신다면은 좀 괜찮은 실적들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네. 파악하실 수 있을 저희가 겁니다. 오늘은 좀 개념 설명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 불화수소, 애칭. 그러니까 이 반도체도 사실은 저희가 많이 들어봤는데 이 개념 설명을 해봐라라고 한다면 네. 사실은 또 한마디로 설명하기가 쉽지 않은 것 네. 같거든요. 이 네. 부분도 한번 짚어보고 갈까 봐요. 사실 반도체가 우리 그 생활 속에서 정말 많이 쓰이는데 여러분들이 잘 보지를 못하니까 좀 그런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제가 그 밖에 나와 있는 어떤 한 예를 좀 인용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SK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도체 수직 계열화를 한다고 했고요. 수직 네. 계열화를 하면 반도체 A에서부터 Z까지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한번 컨트롤 해보겠다라는 뜻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반도체를 보통 이제 피자판에 비유를 합니다. 피자는 피자 그 판 위에다가 배워보시네요. 네. 이렇게 쌓아놓잖아요. 예. 네, 저기 여러분들 사진에서 보시듯이 역시 마찬가지로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판이 필요합니다. 이 판을 SK의 실트론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어요. 네. 이 회사는 반도체의 그 재료가 되는 웨이퍼를 생산하는 곳인데 여기도 역시 원래는 LG 실트론이었는데 SK가 인수했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만들어진 판 위에다가 뭘 올리죠?
토핑 같은 걸 올리겠죠. 네. 이 토핑을 바로 하나의 소재 재료라고 볼 수 있고요. 하나하나씩 올라가는 토핑을 바로 SK 머티리얼즈가 담당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토핑까지 올라가 있으니까 이 피자를 굽겠죠. 네. 네. 그리고 다양한 피자, 뭐 불고기 피자, 페퍼로니 피자 나오겠죠. 예, 예. 이런 완제품의 피자를 만들어내는 곳이 바로 SK 하이닉스라고 보시면 돼요. 이처럼 SK 머티리얼즈는 피자 위에 올라가는 토핑 중에 한 가지인데 어떤 토핑이냐면 특수 목적 가스라고 하는 토핑을 올리는 회사라고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면 조금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라지 사이즈로 한 판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하고요. 오늘 많이 혹시 그 저기 요즘에 좀 기운이 올라왔어요, 네, 우리 씨가. 아까 브라에서부터 제가 깜짝깜짝 놀라셨죠? 놀랍니다. 제가 커피를 마셨더니 네. 카페인을 좀 많이 마셨나 봐요. 네, 네. 알겠습니다. 피자에 빗대어서 설명을 해주시니까 정말 이해하기가 쉬웠던 것 그러니까 같아요. 네. 잊을 수가 없을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 인문상경이신 네. 분들은 사실 기술 영업이라든지 이런 제조회사 들어가실 때 기술에 대한 부분을 이해 못하니까 좀 많이 힘들어하시는데 여러분들이 깊이 있게 들어갈 필요는 없고요. 이게 도대체 어떤 회사이고 어떤 일을 하는지 정도까지만 가면 되니까 네. 저 정도의 이해력이라고 하시면 충분히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네. 어떤 회사인지 어떤 일을 하는지. 네. 근데 여기서 어떤 회사인지는 피자의 비유로 너무나 쉽게 네. 설명을 해주셔서 네. 그럼 이제 어떤 일을 하는지 사업적인 부분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죠. 네, SK 머티리얼즈에서 우리 교육 씨가 네. 국문과 출신이잖아요. 네, 네, 네. 제가 영어 단어 하나 물어봐도 될까요? 국문과인데 영어 국문과인데 단어요? 영어 단어요? 알겠습니다. 예, 예. 머티리얼즈가 무슨 뜻일까요? 머티리얼스. 물질? 그렇죠. 재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역시 SK 머티리얼즈는 되게 좀 원초적인 이름이에요. 네. 재료를 만들어내는 네. 회사죠. 어떤 재료냐? 세계 소재 산업을 선도하고 더욱더 선도하는 회사인데요. SK 에어가스, SK 트리캠, SK 쇼와덴코 등 자회사들과 함께 첨단 IT 소재, 첨단 IT 재료를 만드는 글로벌 리딩 컴퍼니 이걸로 발돋움하려고 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좀 더 설명해 주실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사실 100% 이해를 하지 못해서 조금 보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SK 머티리얼즈는 첨단 IT용 소재용 특수가스의 불모지였던 한국에서 가장 대표적인 제품이 산브라질소입니다. NF3. 네. 이것의 첫 국산화를 했던 기업이라고 합니다. 네. 이걸 바탕으로 육불화, 텅스텐, 모노실란, 다이실란 등 특수 가스 분야의 글로벌 넘버 원인 기업이라고 합니다. 어이구. 그렇다면은 이 가스들이 어디에 쓰이는지 우린 그걸 알아야 돼요. 네. 네. 아까 말한 산브라질소 NF3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및 태양전지의 제조 공정에서 사용된다라고 하고요. 네. 또 CVD 공정 후에 챔버 내부 잔류물을 제거한다. 아까 불화수소가 그 클리닝 일을 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한 일을 하는 용도로 사용된다고 볼 수 있고요. 이와 별도로 산업가스 및 반도체 프리커서 소재, 또 식각, 가스 분야에서도 사업 기반을 확장하여 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SK 머티리얼즈 홈페이지를 제가 들어가 보니까 굉장히 하나하나의 제품들이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여기를 지원하시는 분들은 꼭 들어가셔서 어떤 제품들인지 조금 더 깊이 있게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삼불화질소, 육불화 텅스텐 이런 거 제가 정말 네. 태어나서 처음 들어보는 단어인데. 화학 잘하셨습니까? 아니요. 화학 저는 문돌이 출신이어가지고. 네. 근데 이제 저기 지원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사실 화학 전공자 아니면 그렇죠. 비슷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어느 정도로 알아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까지 알아야 그러니까 되나요? 제가 아까 그 앞선에서 잠깐 언급을 드렸는데 이공계 특히 화학공학과 친구들은 당연히 알아야 될 분야인데 저도 역시 인문상경이거든요. 그럼 이걸 예. 모른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뭐 채용 설명회라든지 면접 갔을 때 우리 회사에 대해서 알고 있는 대로 얘기해라라고 하는 답변에 이 정도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네, SK 머티리얼즈라고 하는 회사는요. 반도체나 IT 분야에서 하드웨어 부품을 만듭니다. 근데 요거 만들 때에 가스가 필요한데요. 이런 필요한 가스를 정제한 가스를 각각의 고객사들에게 판매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더 짧은 거는 첨단 IT 소재 분야의 원료가 되는 산업 가스를 생산하는 기업이다. 그러니까 꼭 빼놓지 말아야 되는 거는 산업 가스를 생산하고 있다. 가스. 그래서 전문적인 이공계에 나만의 어떤 땡땡 역량을 필요로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지원하게 됐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잠깐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 위로 가면은 네.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만약에 인문상경이신 분들은요. NF3가 무엇인지 조금 더 아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CVD 공정이라고 했어요. 그 부분 무엇인지 확인해 주시고요. CVD. 챔버 내부 잔류물이라고 하는 거에서 챔버가 무엇인지 그리고 제가 아까 반도체 프리커서 소재, 식각가스라고 하는 분야가 아마 여러분들 처음 들어보셨을 겁니다. 잠깐 나갔다 오겠습니다. 아니 그런 정도까지만 여러분들이 내가 이게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거든요.
입문 상경이신 분들은 그 정도까지만 하고 가셔도 되니까 그 정도의 노력은 꼭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SK 머티리얼즈의 생산 관리 직무 중에 일단 회사에 대한 이해도는 이제 안쌤 덕분에 충분히 올라간 네. 것 같아서 네. 이제는 생산 관리 직무에서는 그럼 어떤 일을 하는가 이걸 네. 좀 들어보고 싶어요. 이쪽은 이제 좀 타이트하게, 스피디하게 진행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생산 관리는요, 생산 공정 엔지니어 중에 하나의 역할입니다. 어떤 역할을 하냐면 최적화된 생산 계획을 수립해서 최고 품질의 제품을 적기에 공급할 수 있는 전체적인 코디네이팅 역할을 한다. 네.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것은 무엇이냐? 생산 계획을 수립한다. 그렇게 해서 가장 중요한 게 적기에 공급할 수 있어야 되는 코디네이팅 역할을 한다. 이 세 가지 단어는 꼭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집중해서 들었는데 네. 이해가 쉽지가 않아서 피자의 비유 같은 그런 어떤 비유 이번에 치킨 없을까요? 어떨까요? 치킨 좋은데 저도 참 좋아하는데요. 저희가 준비한 비유는 네. 밥으로 한번 밥이요? 밥이 아하. 더 좋죠. 준비해 예. 갖고 왔습니다. 네. 자, 교욱 씨가 밥을 지어야 됩니다. 네. 밥을 짓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쌀이 얼마나 있는지, 과연 있는지 이런 예. 원재료 같은 걸 확인하겠죠. 네. 그다음 도대체 이 밥을 지어야 되는데 누가 지을 것인가? 제가 진짜 정해야 되겠죠. 예, 예. 그렇다면 언제 지을 것인가? 배고프니까 그렇죠. 정해야 되겠죠. 그렇다면 이 짓는 게 밥솥이 전기밥솥인지 압력밥솥인지 모르겠지만 이 밥솥은 제대로 잘 작동하고 있는가? 네. 그렇다면 도대체 밥은 얼마나 지을 것인가? 등등의 원재료도 확인하고 장비도 확인하고 사람도 확인하고 방법도 확인하는 이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생산관리 직무의 역할이라고 하면 다 얘기하네요. 이해가 좀 되실까요? 훨씬 앞선 설명보다 다행입니다. 훨씬 이해가 잘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앞서서 회사 설명해 주실 때도 네. 이런 개념 좀 짚고 가라 해주신 네. 것처럼 생산 관리에서도 저희가 좀 짚고 가면 좋을 개념들이 있을까요? 왜냐하면 생산 쪽에 있어서 회사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은 뭐냐면 영업은 많이 팔면 돼요. 네. 매출을 올려주면 되는데 생산 단계에서는 원가를 줄여주면 됩니다. 한마디로 그냥 생산을 그냥 제때제때 해내는 것이 아니라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원가를 절감하는 노력을 해야 너 일 잘했구나라고 하는 얘기를 듣는 거죠. 그러면 생산성 향상이라고 하는 데 있어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게 수율이거든요. 수율이요. 근데 수율이라고 하는 개념은 모르시는 분은 추가적으로 확인하시고요.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사이클 타임, 두 번째 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가동률이라고 하는데 수율과 그다음에 사이클 타임, 가동률이 무엇인지 한번 좀 찾아보시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개념적인 건 정리가 좀 됐는데 구체적으로 좀 업무 과정에 대해서 소개를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생산 관리는 참 많이 여러분들이 지원을 하셔서 제가 그냥 앞문자를 좀 따서 외우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저는 개생원외다. 개생이요? 뭔가 예. 묘하네요. 개생원. 어감이 좋진 않네요. 개는 네. 개는 그 개가 아니라 닭개자에 그 아. 개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는 한글로. 그게라고 생각한 적 없는데요. 네. 생산 계획을 잡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불화수소를 이렇게 NF3를 생산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일본이 수출 규제를 한단 말이죠. 그럼 이제 SK 머티리얼즈는 떨어져요. 야 빨리 많이 생산하랜다. 그럼 생산관리 입장에서는 수주받은 거에 있어서 야 이걸 얼마만큼 생산할 건지 일 단위, 주 단위, 월 단위, 연 단위 생산 계획을 수립한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 생산 계획 수립이고요. 네.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생산 지원하시는 분들은 생산 4M이라고 네 가지 요소 아실 거예요. 사람인 맨이 있죠. 사람 혼자 할 수 없죠. 그다음에 네. 기계인 장비, 머신이 있어야 될 겁니다. 머신. 그다음에 재료가 있어야 되겠죠. 그게 아까 머티리얼. 말씀드렸던 머티리얼. 그다음 마지막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메소드 방법. 그래서 이 음. 4M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잡는 거고요. 두 번째는 생이죠. 직접적인 생산과 공정 관리로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들어가셔서 계획서를 가지고 문서 작성을 하신다고 하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생산 관리하니까 특히 이공계이신 분들은 문서 작성에 대한 되게 부담을 많이 느끼시는데 문서 작성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이비전 시스템이라고 하는 기업을 모르시죠? 모르죠. 이 기업이 네. 여러분들 애플 아이폰 쓰시고 애플 맥북 쓰시잖아요. 네. 그럼 거기에 들어가는 카메라를 최종적으로 검수하는 회사가 이 하이비전 시스템이라고 하는 중소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렇구나. 근데 제가 여기서 인터뷰를 봤는데 애플이 우리가 어떤 업체를 협력업체로 쓸까 검사를 하는데 생산관리 과정을 보면서 문서를 가져오라고 했대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는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했는데 선진국이라든지 아니면 무엇인가 대기업들은 어떤 체계화된 시스템이 되어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준, 규칙들이 다 문서화되어 있으니까 네. 생산 관리하시는 분들은 문서 작업합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꼭 알고 가시고요. 네. 그다음에 원 외에 원은 원자재 관리입니다. 원자재가 사실 많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보다도 더 많이 걱정되는 것은 부족하게 되면 큰일 나잖아요. 네. 그래서 원자재 관리를 하셔야 되고요. 또 모든 제품을 생산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외는 외주 관리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 생, 원, 외라고 하는 큰 관점을 잡으시고요. 각각의 기업이 속한 내용들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조금 더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는 저희가 뭐 회사에 대한 부분, 직무, 업무 여기까지 다 짚어본 것 같아서 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좀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채용 과정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고 싶은데요. SK그룹 채용 전형은 심플합니다. 서류 전형을 보고요. 그다음에 그 어렵기로 아주 유명한 SKCT를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면접 전형을 보시면 되는데 최근에 여러분들 소식 접하셨을 거예요. SK그룹도 현대차그룹과 마찬가지로 수시 채용으로 전환하겠다라는 네. 내용을 말씀하셨으니까 거기에 맞게 좀 빨리빨리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하반기 코앞에 다가왔는데 아직까지 뭐 채용 소식 들려오는 건 없죠? 네, 그래서 제가 상반기 채용의 특징을 좀 갖고 왔는데요. 네. 이 SK 머티리얼스 본사가 영주에 있습니다. 영주에 있고요. 또 서울 근무지에서의 두 곳에서의 선발만 이루어졌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SK 에어가스라든지 트리캠이라든지 이런 곳 자회사에서의 어떤 채용도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쪽에서 채용이 이루어지고 있고 내가 어느 지역 쪽을 좀 가는 것이 좋을지도 한번 좀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네. 자세한 내용들은 이제 하반기 공차가 열리면 꼭 확인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사에서 채용 시에 좀 중요하게 보는 것들이 있나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저희도 지금 이해를 잘 못하고 있잖아요. 설명은 드리지만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또 B2B 기업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잘 관심이 없다 보니까 과연 우리 회사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 배경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네. 또 직무 자체가 생산 관리 직무이다 보니까 네. 생산 관리 직무는 굉장히 많은 직무들과 협업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어 갈 수 있고 대인 관계 능력, 의사소통 능력이 중요한 그런 직무가 된다라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어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아무래도 생산관리 지원에 있어서 방금 말씀하신 네. 부분들을 많이 가지고 있을 만한 전공이라면 어느 정도 우대를 한다라는 기대감을 가져볼 수는 없을까요? 네네. 생산 관리는 사실 기업마다 우대하는 전공이 다르긴 합니다. 왜냐하면 생산 관리도요. 일반적인 생산 관리가 있고 생산 공정 관리가 있는데 SK 머티리얼즈를 제가 찾아보니까 화학공학과가 우대더라고요. 그러다 보면은 생산 공정, 생산 기술 쪽에 있어서의 공정 파트로 좀 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K 머티리얼즈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회사에서 제시하고 있는 인재상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아마 SK 지원하시는 분 다 아실 거예요. 스펙스라고 해서 그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는데 네.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게 지금 SK가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게 사회적 가치입니다. 내가 혼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사회와 어떤 좀 공유하면서 같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인지 아닌지에 대한 여부도 파악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좀 어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봉사활동 이런 것 좀 한 일이 예, 좋겠네요. 좋죠. 또 SK 머티리얼즈라고 하는 회사 자체가 SK가 인수한 지 얼마 안 돼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많이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자기주도적으로 일을 처리하고 있는 사람을 좀 원하고 있다라고 인사 담당자분께서 말씀하시니까 여러분들 자주성, 책임감, 주인의식 이런 부분도 좀 어필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제시된 인재상에 좀 부합하는 사람이다 네. 라는 거를 어필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이 필요할까요? 만약에 내가 좀 부족하다라고 하는 분들은 네. 좀 부족한 부분을 채워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정량적인 부분이라 한다면 여러분들의 지식과 경험을 조금 더 보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부분이 내가 표현하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저는 좀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를 좀 소리내서 읽으면서 여러분들의 부족한 부분들을 좀 보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국 우리가 이따 2부에서 볼 거지만 여러분들을 최종적으로 뽑는 건 여러분들의 말과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듣거든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니까 표현해내는 연습들을 좀 많이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표현해내는 연습, 그의 일환으로 자기소개서를 소리내서 읽어봐라라고 말씀을 네. 하셨으니까 저희가 이번에는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역량을 좀 보고 필요한 것들을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SK 자기소개서 한번 좀 같이 보도록 할게요. SK 자기소개서는 제가 모든 취준생분들한테 꼭 한번 써봐라 라고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좀 좋은 자기소개서라고 그런가요? 생각합니다. 4가지 항목이 있고요. 4가지 항목 다 경험에 대해서 서술하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항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항목은 자발적으로 최고 수준의 목표를 세우고 끈질기게 성취한 경험에 대해 서술하시오. 1000자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의 경험을 일반적으로 서술할 때 800자에서 1000자 나올 겁니다. 흔히 얘기하는 스타 방식으로 잘 서술해 주시고요. 네. 여러분들이 진짜 최고 수준의 목표라기보다는 저는 여기에 여러분들의 직무에 관련된 경험이나 지식에 관련된 내용들을 담아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여러분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항목이에요.
새로운 것을 접목하거나 남다른 아이디어를 통해서 문제를 개선했던 경험에 대해서 얘기해라. 여러분들의 창의적인 경험인 거죠. 인문상경이신 분들은 사실 창의적인 경험할 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여기는 저는 꼭 너무 직무 전문적인 내용이 아니라 일반적인 내용도 괜찮으니까 동아리도 좋고요. 뭐 축제도 좋습니다. 대신에 이공계이신 분들은 실험하거나 어떤 프로젝트 하면서 어떤 걸 좀 개선해서 속도를 좀 빨리 한다거나 단축시킨다거나 이런 거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공계이신 분들은 그런 쪽을 좀 추천드립니다. 네. 다음에 3번은 지원 분야에 관련된 전문성 키우기에 노력한 경험. 이게 가장 중요한 항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여러분들의 직무 역량을 보여줘야 되는 경험이니까 여러분들이 하셨던 프로젝트, 외부 경험, 인턴 다양한 게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효과적으로 좀 풀어내 주시고요. 네. 마지막 4번은 이제 팀워크이죠. 아무래도 조직 생활은 같이 하는 거다 보니까. 그리고 생산관리 직무는 다양한 사람들과 팀워크, 협업이 되게 중요하니까 여러분들이 하셨던 프로젝트 중에 내가 이 문제 어떤 갈등이 생겼으면 어떻게 해결했는지 아니면 내가 어떤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했는지에 대한 여러분들의 리더십 혹은 팔로우십의 책임감과 주인의식을 가지고 해결했던 경험에 대해서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자기소개서까지 짚어봤습니다. 자, 1부 시간 점점 더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저희가 잠시 후 2부에서는 또 우리 취준생을 만나볼 예정이기 때문에 네. 취준생의 이력서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네, 학력사항부터 좀 볼게요. 화학공학부를 나왔네요. 그래서 우대 전공을 가지고 있고요. 학점 3.58. 저는 개인적으로 3.5점이 넘으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점에 있어서 너무 좀 위축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가장 중요한 게 나왔네요. 인턴 활동이 있죠. KCC에 인턴을 하고 있고 생산팀, 기술팀, 오. 연구소. 이거를 본인의 가장 강력한 무기로 가져가야 될 것 같다고 그러게요.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공모전도 있더라고요. 인턴 활동 후에 수기 공모전이 있는데 어떤 공모전인지 한번 좀 물어보고 싶고요. 자격증 같은 경우에도 화공기사, 산업안전기사, 위험물 산업기사 등 필요한 역량을 기초적으로 다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어도 잘해요. 레벨 6에 900점이면 실제 외국어를 굉장히 유창하게 잘하는 건 아니겠지만 이공계 친구 치고는 굉장히 잘하는 점수이기 때문에 한번 그러네요. 또 좀 확인해보고 싶은 그런 생각도 좀 들어서 네. 저는 본인이 지원하고자 하는 회사와 직무에 좀 맞게 스펙이 좀 준비되어 있지 않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한번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해당 취준생은 2부에 만나서 또 자세한 컨설팅을 들어볼 예정이니까 이번에는 SK 머티리얼즈 입사를 희망하는 우리 네. 전체 취준생분들에게 네. 좀 큰 맥락에서 조언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가장 같습니다. 큰 맥락이라고 한다면 B2B 회사죠. 전 여러분들이 이런 회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SK 그룹에 대해서 알고 있는 회사는 텔레콤, 그다음에 아까 말씀해 주신 뭐 하이닉스 이 정도일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굉장히 좋은 회사들이 많이 있고요. B2C 기업을 찾는 것도 좋지만 B2B 기업도 찾는 노력을 좀 해주시고요. 특히 여러분들 여기 또 지방 근무를 좀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나 지방 근무에도 좀 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여러분들의 자주성과 독립성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람들과 일 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팀워크의 역량을 잘 보여주시면 충분히 합격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마지막 조언까지 들어봤고요. 취업 필살기 1부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당당한 사회인이 되기 위한 첫걸음 취업 필살기. 오늘은 SK 매트리얼즈 생산관리 직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2부에서 취준생과 함께 모의 면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약은 약사에게 네, 취업은 투데이 잡스.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왜 그런 거죠? 동물, 식물, 축산물, 농산물의 국내 반입은 엄격히 제한됩니다. 입국 시 휴대하였다면 반드시 공항만 검역본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축산 관계자가 가축 전염병 발생 국가를 여행하는 경우 사전에 출입국 신고를 해야 하며 입국 후 5일간 가축 사육시설 출입을 금지합니다. 여러분이 청정 대한민국을 만드는 검역관입니다. 청정 대한민국 농림축산검역본부가 함께하겠습니다. 어떡해.
파견제나 한 통이면 되는데. 대출금 1분만 갚으면 저금리로 된다고요. 참, 내 속을 걸수고 해야지. 삼촌 폰도 고장나고 인증서도 오류인데 대신 90만 원만 이체해 주세요. 계좌번호 알려줘. 뭐? 문자 보낸 적 없다고? 나,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확인해보고. 네, 성공 취업의 시작 투데이 잡스 2부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네, 2부에서는요. 면접 관련 프로젝트 취업 필살기 2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성공 취업의 지름길 취업 필살기 2부 시작됐습니다. 네, 1부 함께해 주신 안정영 컨설턴트님 옆에 얼짱 멘토 강신호 쌤이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니, 요즘에 우리 신우 쌤 너무 자주 뵙는 것 같은데 월요일에 뵙고 지금 저희 한 3일 만에 보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자주 뵈니까 뭐 더 좋고요. 네. 앞으로 더 자주 뵙기를 소망하면서 투데이 잡스 얼짱 멘토로 이제 네. 자리를 잡았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제가 쭉 이 자리를 지킬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네. 오늘도 파이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시작이 좋네요. 네네. 오늘 함께할 취준생분도 인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화장실 앞에서 만났는데 저는 부장님인 줄 알고 인사를 드렸는데 아니, 이런 식이 있습니까? 장난이고요. 네. 긴장 풀라고 말씀드렸고 3번 카메라 보면서 인사를 좀 해주세요. 네. 여기. 안녕하십니까. 울산대학교 화학공학부 김준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앞서 저희가 이제 듬직하고 촬영하기 앞서서 잠시 인사를 하는데 눈빛이 똘망똘망 하시는 게 굉장히 오늘 잘하실 것 같다 이런 인상을 받았는데 오늘 함께 동참하시게 된 소감 한 말씀 들어보고 싶어요. 처음에는 나오기 결정할 때 조금 고민을 했었는데 또 좋은 기회가 될 것 같고 또 저에게 득이 될 것 같아서 이런 경험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많은 도움 되실 것 같고요. 오늘 정말 취준생 이렇게 옆에 있다 보면 느껴지는 기운이 있는데 굉장히 맞아요. 좋습니다. 곧 좋은 소식이 펼쳐지지 않을까, 들려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기대를 해 보면서 김준식 학생과 함께하는 모의 면접 시간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식 학생, 네. 면접 아니에요 지금은. 네. 일단 아이스 브레이킹하는 시간이니까. 네. 오늘 올라오신 거예요? 네, 오늘 아침에 음. KTX 타고 서울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피곤하시겠네요. 어제 잠은 잘 주무셨어요? 네, 어제 조금 일찍 잠들어서 지금 컨디션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오케이. 준식 학생이 이제 면접을 실제 보러 가는 상황도 오늘처럼 새벽에 일어나서 뭐 기차나 버스를 타고 이동하셔서 같은 컨디션일 것 같아요. 그래서 똑같은 시뮬레이션을 한번 한다고 생각해 주시고 긴장하지 마시고 네, 편안하게 알겠습니다. 한번 좀 본인의 실력을 잘 발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면접 시작해도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 준식 학생의 우리 김준식 씨의 자기소개부터 한번 좀 들어볼게요. SK 머티리얼즈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생산관리직무지원자 김준식입니다. 저는 SK 머티리얼즈에 입사하기 위하여 두 가지 역량을 준비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전공 활용 능력입니다. 인턴 경험 중 유체역학적 관점을 도입하여 문제를 해결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때 전공에서 배운 공식을 직무에 적용시켜보며 전공 활용도를 높였습니다. 두 번째는 와해된 학생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였습니다. 공동의 목표를 제시하여 1년을 행복하게 만든 경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두 가지 역량을 바탕으로 SK 머티리얼즈의 매력적인 신입사원이 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그럼 김준식 씨는 화학공학을 전공하셨잖아요. 네, 왜 그렇습니다. 화학공학을 전공하셨는지 그 계기를 좀 말씀해 주실래요? 처음 고등학교 때 화학 공부를 하면서 탄소화합물과 유기화학에 관심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또 그것들이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쉽게 풀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험 때문에 고등학교 때 화학책을 5번, 6번이나 풀어보는 그런 경험을 하였고 화학이 더 재밌고 좋아질 것 같아서 화학공학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화학공학 선택하셔서 뭐 그래서 고등학교 때 어떤 본인이 했던 기대치만큼의 만족도는 갖고 계세요?
네, 전반적으로 화학공학에 전공한 거에 대해서 후회는 없고 또 공학자로서 더 많은 것들을 이루고 싶은 게 저의 꿈입니다. 어떤 과목이 제일 재밌었어요? 기본적으로 유기화학이 재밌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는 조금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유기화학이 또 기억에 남고 또 연력화학이 그나마 좀 재밌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직무 관련 자격증을 전공 자격증과 함께 좋은 자격증을 많이 취득을 하셨어요. 네. 해당 자격증 취득 계기를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자격증을 따는 과정을 통해서 어떤 것을 배우셨는지, 어떤 역량을 쌓을 수 있었는지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자격증은 화공기사 자격증, 산업안전기사 자격증, 위험물 산업기사입니다. 인턴 경험을 통해서 저의 전공에 관련된 질문을 받았을 때 저의 전공이 조금 부족하다는 것을 느꼈고 그것을 한 번 더 정리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화공기사 자격증을 준비하면서 제 전공을 한 번 더 정립할 수 있었고 또 그것들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산업안전기사 자격증인데 현장에 나가서 실제 근무를 하고 현장을 보면서 안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안전에 대해서 알아야지 나뿐만 아닌 내 동료 또 같이 일해야 되는 사람들이 편안하게 근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공부를 또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위험물은 화학 공장에서는 전체 다 다루는 것들이 다 위험물이기 때문에 위험물 산업기사도 같이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추가적으로 품질 경영 기사라던가 관련 자격증이 좀 있어요. 어떻게 예정이 돼 있으신 일정이 있나요? 네, 현재 가스기사 필기 시험을 쳐놓은 상태고 또 이제 실기를 준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 기회가 된다면 품질 경영 기사 자격증도 한번 도전해 볼 생각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력서를 보고 되게 좀 재밌더라고요. 특기라니 이건 면접관한테 꼭 물어봐라라고 좀 쓰신 것 같은데 네. 특기가 고기 굽기예요. 고기를 잘 굽는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고기를 잘 굽는다는 것은 네. 친구들이 맛있게 먹어주면서 돼지고기는 몇 분 만에 뒤집어야 됩니까? 그렇게 정량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으나 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특기라고 생각했습니다. 친구들이 네가 구워준 고기 아니면 안 먹는다라는 식으로 말을 해주는 걸 보고 또 제가 또 스스로 구워서 먹어보면서 이게 굉장히 좋은 특기고 또 친구들이 맛있게 먹어주는 모습을 보면서 뭔가 묘한 뿌듯함도 조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것을 특기로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럼 이 특기를 굳이 저희들한테 보여주시려고 하셨던 의도는 뭡니까? 제 이미지가 조금 조금 강하거나 이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취미나 특기 부분에서 조금 반전을 주고 싶었습니다. 그렇기에 뻔히 하는 특기가 아닌 조금 새로운 것을 찾아보고자 하였고 또 어떤 것들에 대해서 힌트를 얻어서 이런 것들을 고깃국이라는 특기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소서에 보면은 매일 배운 것을 다음 날로 넘기지 않는다라는 굉장히 좋은 명언 같은 그 글귀가 있더라고요. 습관의 사례를 설명해 주셨는데 그 후에 이 문구에 관련돼서 정말 적용해서 어떤 성과를 낸 경험이 있는지 한번 사례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실제로 졸업 후 자격증을 취득하는 과정에 있어서 전체적인 목표를 선정하고 그것을 일별 스케줄로 나눠서 정리를 하였습니다. 그러고 항상 도서관에서 나갈 때 오늘 정했던 양들을 꼭 다 마무리하고 나가야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늦게까지 있었던 경우도 있었고 또 정말 하기 싫었지만 그래도 내가 한 약속과 또 미루지 않겠다는 것들을 통해서 끝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격증 취득이라는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늦게까지 있었다면 몇 시 정도까지 있으셨던 적 있으세요? 도서관이 12시에 마감을 하는데 방학 때 혹은 또 그 사람이 많이 없을 때는 거의 늦게까지 11시 넘게까지도 남아 있었고 또 버스 시간도 있기 때문에 막차 시간에 최대한 안 놓치게 타고 갔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해당 사례 직무에 적용을 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다음 날로 미루지 않는다는 것은 직무에 적용시켜 보았을 때 생산관리랑 공정에서 일어나는 트러블을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자신의 일이 밀려 있거나 바로바로 대응할 수 없는 상황일 경우에는
트러블 슈팅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제가 가진 미루지 않는 습관과 그날 해결하는 습관은 어떠한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자기소개 때 말씀하신 두 번째 역량이 학생에 관련된 경험을 말씀하셨어요. 네, 중재자 그렇습니다. 역할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게 어떤 내용인지 좀 자세하게 얘기해 주실래요? 학생회 활동을 하면서 구성원들 사이에서 조금 사소한 문제를 바탕으로 네.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 무슨 문제였어요? 중간에 이제 사이가 좀 안 좋아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구성원들 사이에서 의견 충돌이 있었고 그것들을 쌓아놓고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혹은 또 알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들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는데 거기서 제가 중간에서 역할을 하면서 신입생을 행복하게 만들자, 1년을 행복하게 만들자는 공동의 목표를 제시함으로써 어느 정도 관계를 완화시킬 수 있었고 그걸 통해서 1년을 잘 마무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거기서 본인이 어떻게 노력을 한 거예요? 그냥 공동의 목표를 뭐 갖자 이렇게 얘기만 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회의 시간에 회의 방법도 조금 변경을 하였습니다. 원래는 정해진 순서 없이 정해진 발언 시간 없이 자유롭게 회의를 하던 것이었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였고 또 회의를 제대로 참가하지 않는 사람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개인의 가진 시간에 대해서 할당을 하고 그 발언 시간에는 어떠한 누구도 발언을 저지하거나 반박을 하지 않는 방법을 통해서 자기가 속에 있는 말을 다 뱉음으로 인해서 담아두지 않았기 때문에 또 더 차차 회의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들이 다 완화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경험을 통해서 배우신 점은 뭐예요? 현장에서는 분명히 혼자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사람과 사람이 일을 하게 될 경우에는 분명히 트러블이 발생할 것이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기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에 대해서 맞춰가고 협의해 가는 과정이 있다면 어떠한 관계도 틀어지는 관계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작게나마 갈등을 완화하고 해결하는 방법을 조금은 배웠다고 생각하고 이러한 역량을 바탕으로 생산 관리에 있어서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잘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원한 직무죠. 이 생산관리 직무에서 업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담당 업무들이 있는데 그 업무들을 한번 아는 대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업무들 중에서 내가 수행하고 싶은 업무 그리고 내가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다는 직무 얘기를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생산관리 직무에는 먼저 출근을 하게 되면 메일을 확인하면서 급하게 처리해야 될 것들을 먼저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먼저 일 처리를 하고 난 다음에 현장에 내려가서 그날 밤에 생산량에 문제가 없었는지 혹은 현장 일하는 근로자들이 어떤 문제를 제기하진 않았는지에 대한 확인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연간, 주간, 월간 스케줄을 파악하면서 캐파에 맞춰서 생산량을 정상적으로 만들어내는 것들을 컨트롤하는 것이 생산 관리의 가장 큰 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혹시 현장에 나가서 개선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나 고쳐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해당 부서와 연관 부서와 협조를 통해서 잘 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 중에서 네. 제일 중요하다. 그러니까 생산관리 직무에서 핵심 담당 업무다.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생산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단어는 퀄리티, 코스트, 딜리버리 세 개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품질의 제품을 소비자에게 제공을 해야 되고 또 원가를 절감하면서 납기일까지 준수를 해야 되는 것들이 생산 관리의 가장 큰 역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서 잘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가장 물어보고 싶었던 거네요. KCC에서 인턴하셨던 거. 거기서 팀별로 굉장히 많은 팀들을 거치셨던데 각각의 팀별로 어떤 일들을 좀 하셨는지 또 어떤 점들을 배우셨는지 좀 얘기해 주세요. 네, KCC 인턴은 약 5개월간 진행은 되었습니다. 연구소와 생산팀, 기술팀, 그리고 교육원까지 4군데를 순환형 인턴을 하였고 거기서
길지는 않지만 다양한 경험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생산팀에 있었을 때는 실리콘 원료 생산팀에 있었습니다. 그때 현장 주임님들과 현장에 계신 분들과 많이 소통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주임님께서 저희를 챙겨주면서 공정이 어떻게 돌아가고 그런 것들을 다 설명해 주시고 또 P&ID와 PFD를 바탕으로 공정을 이해하고 실제로 현장에 나가서 반응기가 이렇게 생겼구나, 디스틸레이션 타워가 이렇게 생겼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분명히 책에서만 봤을 때는 다 이해하지 못했던 것들을 현장에서 직접 보고 그것들을 더 느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기술부에 있었을 때는 테스트 도료를 만들어서 그 물성을 파악하는 과제를 맡았습니다. 방막의 강도와 증착 정도를 보면서 그것들을 고객사에게 넘기는 것들을 하였고 거기서 테스트 도료를 만들고 제작하는 일들을 하였습니다. 네. 또 연구소에서는 과제를 부여받아서 그 과제를 유치역학적 관점을 통해서 해결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연관되는 부분은 전 생산 쪽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렇습니다. 생산 쪽에서 아까 다양한 분들과 소통한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소통하셨던 어떤 하나의 사례를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실제로 생산팀 인턴으로 현장직 인턴으로 들어간 게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 관리직 사람들과 함께 회식을 나간 경험이 있습니다. 거기서 고기를 네, 거기서 또 열심히 고기를 구웠고 또 그 현장에 계신 아버지 뻘, 형님 뻘들이 잘 저를 봐주셨기 때문에 같이 데리고 가서 했고 또 실제로 현장에서 위험하다, 어떤 것들이 중요하다는 것들을 조금이나마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존의 대학생이었기 때문에 거의 나랑 나이대가 비슷하거나 어린 친구들과 같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생산 현장은 우리 준식 씨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분들이 있었을 거고요. 그 사람들과의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쉽지는 않았을 텐데 본인만이 좀 친해질 수 있는 본인만의 스킬 이런 것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먼저 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한테 가장 먼저 중요하게 생각할 점은 들어주는 것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인들의 이야기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적절한 리액션과 공감을 하면서 그것들을 들어준다면 저에게 궁금한 점도 물어볼 것이고 저의 얘기도 조금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의 진심이 상대방에게 닿았을 때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경청과 진심을 다하는 소통의 방식으로 다가갔던 것 같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어른분들은 우리 준식 씨를 좋아해요? 대체적으로 어르신분들은 저는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EMC 기술부에 계실 때 네. 과제를 받으셨어요. 네. 근데 해당 과제는 증명해야 되는 부분이었는데 이 부분들을 어떤 이론식으로 잘 증명을 해서 팀장님한테 칭찬을 받았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칭찬의 구체적인 내용 어떤 내용일까요? EMC 기술부에 있었을 때 EMC 점도와 보이드 생성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과제를 부여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이때 전공에서 배운 공식을 어떻게 하면 적용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았고 알맞은 공식을 찾아서 그것에 대해서 이런 방법으로 접근해 보는 건 어떻겠습니까? 라는 해답을 드렸습니다. 사실 제가 드린 해답이 완벽한 정답은 아니었지만 팀장님께서 좋은 접근 방법이었고 또 이런 식으로 하게 된다면 더 많은 과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용기를 가지고 또 다음 직무에 있어서 수행할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해당 경험이 그 후에 직무를 수행하거나 과제를 수행했을 때 어떤 도움이 확실히 많이 되셨나요? 제가 그 인턴 끝나고 현장에 나가서 뭔가 새로운 과제를 부여받고 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회사에 입사해서 저에게 어떤 과제가 주어진다면 그때 경험을 토대로 잘 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KCC 그 인턴은 체험형이었어요? 채용 전제형이었어요? 그게 조금 중간에 하다가 말이 조금씩 바뀌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KCC에서 고기도 잘 구우시고 어른들과 소통도 잘하시고 다양한 부서에서 일도 하셨으면 KCC를 가시는 게 맞지 않을까요? KCC를 가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겠지만 저는 SK 머터리얼즈의 특수가스와 산업가스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가스 기사를 준비하면서 이러한
이러한 관심을 더 살려서 이런 것들을 해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더 컸습니다. 그렇기에 머터리얼즈에 지원하게 되었고 또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둘 다 합격하시면 어디 가실 겁니까? 당연히 SK 머터리얼즈를 가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자소서에 보면 여러 기업들의 공장을 견학을 하셨어요. 견학을 하셨고 거기서 뭐 증류탑, 뭐 탱크 뭐 이런 시설들을 보면서 뭐 차이점을 볼 수 있었다, 느낄 수 있었다라고 답변하셨는데 그러면 그 여러 공장을 보면서 어떤 차이점을 보실 수 있었는지 뭐 설비 관점, 뭐 시스템, 뭐 기술 관점에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공장 견학을 하면서 느꼈던 바로 이하면 어떤 한 공장에서는 먼저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설명회를 시작하기 전에 대피로를 먼저 말씀해 주시는 사례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체계가 잘 잡힌 회사는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런 것들이 또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설비 측면에서는 제가 몰랐던 것들을 인턴을 통해서 한 번이라도 봤기 때문에 이게 디스틸레이션 타워구나, 이게 반응기구나를 알 수 있었고 또 그러한 것들이 직무를 수행하고 또 새로운 공장에서 새로운 것들을 파악할 수 있을 때 조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대외 활동에 보니까 글로벌 기업 관련해서 또 가셨더라고요. 여기는 어떤 기업입니까? 글로벌 기업 멘토링은 동서석유화학 회사에서 동서석유화학 회사에서 그 팀장님께서 나오셔서 네. 학생들과 멘토링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때 팀장님과 식사도 하면서 그 동서석유화학 공장에 직접 가서 견학도 해보고 또 실무자들이 어떤 식으로 일을 하고 또 신입사원으로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고 어떤 것들을 준비하면 좋을지 좋은 경험이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스토리텔링 공모전 지원자께서 지원을 하셨어요. 그리고 후배들하고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팀워크가 참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그 과정에서 의견을 내주셨거든요. 근데 그 의견이 왜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리고 왜 그런 의견을 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쉽게도 수상을 못 하셨거든요. 수상을 못 했다는 거는 성과적인 부분이 좀 부족한데 성과가 부족했다면 그 과정 가운데서 어떤 것들을 성과에 가까운 내용들이 어떤 게 있었는지 한번 같이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인턴 경험 수기 공모전을 나갈 때 후배들과 같이 나간 것이 아니라 후배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같이 인턴했던 친구들과 함께 공모전에 나가게 되었고 저는 인턴 경험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배웠고 새로운 경험이었기 때문에 후배들도 이와 같은 경험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여서 저는 인턴이 이렇게 좋다, 이러한 경험을 만들 수 있다라는 부분에 포커싱을 두었고 다른 친구들은 그런 것들은 다 이미 알고 있을 수도 있다. 인턴 생활이 실제로 어떤지 하루 일과를 설명해 주자라는 방향으로 초점을 잡았습니다. 그때 서로의 의견 차이가 있었고 그것들에 대해서 제한된 시간이지만 다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였고 저희가 의도했던 바가 조금 덜 전달되었기 때문에 수상하지는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애프터 이펙트라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는데 그 프로그램이 초보자가 다루기에는 조금 힘든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시간도 굉장히 많이 걸렸고 프로그램 자체를 공부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시간을 많이 투자했기 때문에 조금 더 완벽하게 해냈다면 더 좋은 결과가 있었을 건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친구들과 해보고 또 그런 것들을 해봤다는 것에 저는 만족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영어 점수가 되게 높으세요. 네. 이공계 분들이 900점 받기가 쉽지 않은데 근데 회화 수준은 중이란 말이죠. 실질적으로 본인의 영어 실력은 어느 정도가 된다고 생각하세요? 업무가 가능합니까? 네? 비즈니스 업무가 가능합니까? 실제로 비즈니스 업무를 영어로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당당하게 가능합니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으나 네. 여행을 가거나 어떤 일상적인 회화에 있어서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전문 용어나 어떤 그런 새로운 용어들을 많이
다시 배우고 다시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스스로 회화 수준은 중이라고 평가를 하였습니다. 그러면은 본인은 원래 영어를 좋아하신 거예요? 아니면 취업을 위해서 점수를 만드신 거예요? 저는 실제로 어릴 때부터 영어를 많이 했습니다. 좋아하기도 했고 또 영어에 투자한 시간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른 친구들이 영어를 나중에 준비하는 것에 비해서는 조금 쉽게 점수를 받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영어를 좋아하기도 하고 영어로 말하는 것도 크게 거부감이 없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해서 좋은 결과가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럼 제가 무슨 질문을 할지 아시겠네요. 거부감이 없다 하시니까. 안 해줬습니다. 안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생산관리 직무로 입사하게 된다면 네. 하루 일과가 있을 겁니다. 그 하루 일과 중에서 정말 핵심적이고 정말 중요한 업무다라고 생각되는 거, 생각되시는 거 한번 말씀 주시고 그럼 그것들을 언제 어떻게 수행하면 좋을지 간략하게 한번 답변해 주시면 좋겠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생산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인 딜리버리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고객과 거래에 있어서 그 납기를 준수하여서 제품을 제공하는 것이 먼저 생산 관리에서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연간 스케줄을 파악하고 캐파에 맞춰서 생산량을 뽑아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한 것들은 하루 일과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또 네. 네. 그럼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그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회사란 이윤을 창출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렇기에 이윤을 창출하기 위한 제품을 판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고객사와 신뢰를 계속 형성하기 위해서는 품질도 중요하고 원가도 중요하지만 먼저 약속 시간에 준수를 해서 보내는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였습니다. 그렇기에 제 시간에 맞춰서 고품질의 제품을 고객사한테 제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준식 씨의 마지막 할 말을 영어로 들어볼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본인의 어떤 하고 싶은 말 있으면 좀 해주시죠. 네, 먼저 이런 기회를 주신 면접관님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면접을 준비하면서 저의 학창 시절 돌아보게 되었고 또 그것들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제 전화번호는 010-1234-5678입니다. 매력적인 신입사원으로 저장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네요. 아니 저는 우리 준식 씨가 실제로 본인 휴대폰 번호 정말 말하는 줄 알고 네. 가슴이 철렁할 뻔했습니다. 충분한 생각입니다. 아, 네, 잘하셨습니다. 아니 뭐 강한 인상 때문에 고기 굽기라는 특기를 마련하셨다고 했는데 준식 씨랑 이야기 나눠보면 많은 분들이 알고 보니 굉장히 부드러운 사람이구나라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저는 모의 면접을 보면서 많은 그런 느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좀 취업 컨설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면접에 대한. 네, 우선 이미지를 딱 뵈니까 면접에 참여하셨을 때 이 직무랑 정말 잘 맞는 이미지 메이킹을 하신 것 같아요. 우선 생산관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그 출하 계획에 맞춰서 신뢰성 있게 고객에게 그 발주량, 그 오더량을 잘 맞춰서 전달해야 되는 게 있는데 굉장히 듬직하고 그리고 신뢰가 가는 이미지였다. 그래서 굉장히 좀 좋았고요. 그리고 우직하다는 느낌, 그리고 미소를 이렇게 가끔 지으셨는데 좀 순수한 느낌이 났어요. 그래서 진짜 순수하시죠? 네, 그래서 그런 이미지가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고 좀 채용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좀 들었거든요. 굉장히 좋았고요. 자기소개죠. 자기소개는 두 가지 역량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핵심적으로 그 역량을 직무 관련해서 잘 풀어줬다라고 생각이 들고 귀에 눈에 쏙 들어왔습니다. 자격증에 대한 부분은 자격증에 관해 질문을 드렸는데 자격증별로 설명을 하나하나 해주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세심하게 설명을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 추후에 취득 자격 계획이 있냐라고 했을 때 지금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게 딱 확인이 됐거든요. 가스 관련 기사.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도 더 자격증을 통해서 역량을 준비하고 있다, 쌓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고기 굽는 거는 굉장히 재밌는데 너가 구운 고기가 아니면 안 먹겠다. 이 표현이 딱딱할 수 있는 분위기를 굉장히 좋게 부드럽게 해주는 멘트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일별 스케줄 관리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 부분이 굉장히 좋았던 게 직무 관련한 그 키워드를 파악하셔서 답변하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 생산 계획 수립하는 거 그리고 목표량을 관리하는 게 이 생산 관리 업무에서 정말 중요한데 그 부분이 이 진도 관리 관점에서 이 목표량을 내가 정해서 스케줄을 관리해서 그 향후에도 잘 내가 수행하고 성공적으로 일들을 결과물을 목표 성취를 했다. 그 내용이 직무랑 정말 잘 관련되게끔 표현을 했다. 그래서 제가 후속 질문을 늦게까지 했다면 몇 시까지 했나요? 네, 물어봤는데 그것도 진실이라는 게 검증이 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잘 답변해 주셨고 요거 한 가지만 더 설명드리면 공장 견학을 하셨어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들로 설명을 잘 해주셨어요. 첫 번째는 대피로부터 대피로 안내부터 설명을 한 공장이 있었다. 안전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 생산에서 중요한 안전을 우선시하는 공장. 굉장히 인상 깊었다라는 설명 좋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설비가 내가 방문해서 봤을 때 이 설비의 어떤 것들인지 하나하나 구분할 수 있는 역량을 내가 갖추게 되었다라는 대답도 굉장히 좋았고요. 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하루 일과에 대해서 이제 딜리버리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 이유를 같이 설명을 해주셨으면 제가 후속 질문을 던지기 전에 그 답변이 아주 시원스럽게 마무리가 됐을 텐데 그 내용이 안 나와서 제가 왜 그런가요? 라고 답변을 드렸죠. 그랬더니 그 후의 답변은 되게 훌륭했어요. 고객에게 그 신뢰죠. 네, 그 기한에 맞춰서 고객 만족을 시켜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뭐 출하 계획과 진도 관리를 잘 했다라는 부분을 약속과 신뢰라는 키워드로 잘 풀어서 설명을 해 주셔서 굉장히 좋았던 것 같고요. 핵심 업무 3가지를 말씀을 해주셨을 때 핵심적인 3가지는 참 좋았는데 3가지를 말하다 보니까 너무 좀 많죠. 그래서 깊이감이 좀 떨어질 수 있는데 그때는 핵심적인 거는 한 가지만 딱 말씀해 주시고 그 핵심적인 한 가지를 깊게 설명을 해줬다면 훨씬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굉장히 전반적으로 우직하고 듬직하게 잘 설명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역시 우리 준식 씨가 보여주는 모습이 좋아요. 아마 면접관 분들도 호감을 보이시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전체적인 이미지도 좋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 모습은 좋은데 일단 선생님께서는 좋은 점들을 많이 말씀해 주셨으니까 저는 조금 더 발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약간 아프겠지만 조금 더 보완해야 될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자기소개는 2가지 역량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여기에 고기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기 굽기를 참 좋아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람들과 함께 현장에서 고기 먹는 걸 좋아하는 지원자 김준식입니다. 해서 고기 먹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 건지 사람들과 같이 땀 흘리고 같이 팀워크를 발휘하면서 일을 한 다음에 먹는 고기의 의미를 이제 SK에서도 뭐 해보고 싶다라는 식으로 해서 웬 고기지? 근데 고기가 되게 묘하게 본인과 어울려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그냥 사장시킨다라기보단 그리고 특기에서 넌 고기 굽기가 뭐냐라는 질문을 끄집어내기보단 여기서 한번 좀 어필하는 게 어떨까라는 좀 그 생각이 들고요. 우리 준식 씨는 말 연습을 더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연습을 하시고 조금만 더 내게 되면 조금 더 유창하게 나올 수 있는데 아직 버벅이는 게 있어요. 그렇죠? 버벅이는 건 내가 난생 처음 받아보는 질문은 버벅일 수 있는데 나한테 뻔히 나올 수 있는 질문들은 쭉 나와야죠. 이건 연습의 부족이니까 조금 더 연습을 해주시고요. 아까 제가 경험 물어봤어요. 경험 물어봤는데 그 경험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스타 방식은 아시죠? 네. 근데 스타 방식대로 잘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일단 내용을 하나하나 짜실 때에 구조를 먼저 짜시고 그 구조에 맞는 내용들을 집어넣으신 다음에 계속적으로 반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이 글로벌 기업에 관련된 질문도 본인이 충분히 직무 역량을 나타낼 수 있는 답변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게 KCC 인턴하고 나서 글로벌 기업 이거 체험한 거죠. 비슷한 시기였나요? 네, 비슷한 시기인데 그 다음 그렇죠. 인턴하고 나서 그렇죠. 네네.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답변하게 주냐면 내가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배웠던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볼 수 있었고 그걸 바탕으로 내가 무엇을 더 보완해야 되는지 알 수 있었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역량을 글로벌 이거 경험을 통해서 더욱더 보완할 수 있었다 해서 글로벌 기업 경험을 따로 떼지 말고 내가 갖고 있는 직무 역량으로 합쳤으면 좋겠어요. 그런 어떤 기술적인 부분들. 그래서 경험 정리를 하되 나누어서 낱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합쳐가지고 덩어리로 만들자라고 하는 좀 인사이트도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할 말도 전화번호 좋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준식 씨의 면접을 딱 보고 나면 야, 걔 전화번호 저장 안에 있잖아, 괜찮더라가 아니라 걔 고기 굽는 애 있잖아, 걔 괜찮더라 라는 인상을 주기 위해 저 여기 다시 한번 면접관님과 함께 고기 먹을 수 있는 시간, 고기 또 한번 굽고 싶습니다 라는 표현을 하면 좀 더 어땠을까는, 잘하셨지만 굳이 여기서 조금 더 발전을 하시길 바란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두 분이 칭찬하신 점도 있고 발전해야 될 점 얘기해 주셨는데 준식 씨 스스로 좀 잘했다 혹은 아쉬웠다 싶었던 부분이 있었나요? 제가 준비하거나 몇 번 들어왔던 질문에 대해서는 문제없이 답변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네네. 문제가 길어지면 답변하기 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한 질문에 2가지 이상을 같이 동시에 물어보는 경우에 뭐부터 말을 해야 될지 순간적으로 구조화시키는 것에 대해서 조금 미숙하다는 생각을 하였고 미남 선생님께서 잘 이렇게 한 번에 많이 물어보셔서 네, 얼짱 선생님께서 좀 그래서 조금 당황하면서 제가 마무리를 제대로 못 지은 것 같은 느낌을 스스로는 받았습니다. 네. 근데 거의 경험 물어보는 건 뻔해요. 너 여기서 뭐 했냐라고 하면 시츄에이션, 상황과 문제 빨리 얘기해 주시고요. 본인한테 듣고 싶어 하는 건 평가자는 경험이에요. 그 다음은 결론은 뭐다? 무엇을 배웠다. 구조는 거의 똑같습니다. 예, 아무리 질문이 길어도 그런 구조로 좀 갖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30분 정도 되는 시간 동안 면접도 하고 컨설팅도 받아봤는데 전체적으로 소감은 어떠셨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왔는데 굉장히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은 것 같고 또 다행이네요. 이러한 네. 지금의 긴장감을 바탕으로 다시 달릴 수 있게 되는 것 같고 또 다른 어떠한 면접에 가서도 크게 떨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준식 학생 오늘 너무 수고했고요. 다음 주에도 저희 취준생과 함께하는 모의 면접은 계속되니 시청자 여러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안정영, 강신호 컨설턴트님 그리고 김준식 취준생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투데이 잡스 2부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3부에서는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정보 빠르게 알아보는 채용 알림장과 데일리 구인 정보 여기저기가 준비되어 있고요. 네, 다음으로는 우리 경단녀들을 위한 코너 날개를 단 그녀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투데이 잡스! 잠깐 어디 가지 마세요. 아빠. 우와, 잘 탔나? 재밌어요? 야, 임마! 와! 어디 끼어드는 거야, 임마! 생일 축하해. 고마워. 축하해. 달리라! 피곤하지? 아이, 준비해. 수고 많아. 한번 해보자는 거라서! 거기 딱 기다리고 있어! 운전대만 잡으면 변하는 당신. 당신은 좋은 사람입니까? 네, 취업은 역시 투데이 잡스 계속해서 실시간 채용 정보를 알아보는 채용 알림장 그리고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소식 만나보는 순서죠. 데일리 구인 정보 여기저기가 준비되어 있고요. 네, 다음으로는 경력 단절 노후, 경력 부활 예스, 날개를 단 그녀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먼저 채용 알림장부터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매일 여러분들을 위해서 실시간으로 채용 정보를 알려드리는 채용 알림장 강지수입니다. 오늘은 어떤 채용 소식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채용 소식입니다. 주식회사 수라상에서 배송 납품 운전원을 모집합니다. 지원 자격은 학력과 경력 모두 무관하고요. 급여는 월 230만 원 이상, 모집 기간은 10월 19일까지입니다. 다음은 유성물산교역에서 영업기획관리 지원 사무원을 모집합니다. 학력과 경력 모두 무관한 건이고요. 급여는 연 2,400만 원 이상이며 모집 기간은 8월 30일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주식회사 그랩실에서 제조 단순 종사원을 채용하는데요. 지원 자격은 고졸 이상의 학력이 필요하고요. 경력은 무관합니다. 급여는 연 2,400만 원, 채용 시 마감됩니다. 마지막 채용 소식입니다. 지안 돌봄 재가복지센터에서 재가요양 보호사를 모집합니다. 지원 자격으로는 학력과 경력 모두 무관하고요. 급여는 월 300만 원이며 모집 기간은 9월 30일까지입니다. 네, 취준생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지원 자격 그리고 우대사항 확인하신 후에 마감일에 늦지 않게 지원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채용알림장에서 채용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네, 매일매일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소식을 만나보는 데일리 구인 정보 여기저기. 오늘은 어떤 지역으로 가볼까요? 네, 오늘은 낭만이 가득한 곳이죠. 강원 춘천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춘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이금주 주무관님 연결돼 있는데요.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춘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이금주입니다. 네, 주무관님. 8월도 지금 거의 반이 훌쩍 더 지나갔는데 지금까지의 2019년 스스로 평가하신다면요? 글쎄요, 100% 만족은 없는 것 같고요. 최선을 다한 것 같은데 지나고 보면 이 부분가 늘 부족한 것 같아요. 그렇군요. 아니 그런데 저는 사실은 순간순간 최선을 다한 것 같다 이런 생각조차도 들기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서 네. 그래도 우리 주무관님이 한 해 이제 절반 정도 지났는데 그래도 굉장히 잘 보내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부럽습니다. 네. 자 그럼 준비하신 소식 들어볼까요, 주무관님? 네, 이번 주 소개해드릴 구인사업자는 주식회사 하성입니다. 춘천시 후평동에 소재하고 있으며 생산관리 사무원 1명을 채용합니다. 지원 자격은 학력은 초대졸 이상, 경력은 1년 이상으로 운전 가능자를 우대합니다. 담당 직무는 제품 품질 관리와 일반 사무 업무입니다. 근무 형태는 주 5일, 월급은 200만 원 이상이고 면접 시 임금 협의 가능합니다. 접수 마감일은 채용 시까지이며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준비하여 우편, 팩스, 이메일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네, 1년 이상 경력을 가지고 계신 생산관리 사무원 한 분 모시는 공고였습니다.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다음 소식은요? 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구인사업자는 동신운수 주식회사입니다. 원주시 단계동에 소재하고 있으며 일반 사무원 3명을 채용합니다. 지원 자격은 학력은 초제졸 이상, 경력은 2년 이상으로 컴퓨터 활용 능력 우수자, 회계 프로그램 사용 가능자, 학점 우수자를 우대합니다. 담당 직무는 일반 관리 사무 중 총무 및 격리 업무, 법무 및 노무 업무, 안전 및 자재 관리 업무입니다. 주 5일 근무, 연봉은 4,500만 원 선에서 경력에 따라 면접 시 협의로 결정됩니다. 접수 마감일은 9월 6일까지이며 워크넷 채용 정보 참조하셔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를 준비하여 원주 시외버스터미널 2층 관리실로 방문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네, 2년 이상 경력의 일반 사무원 총 3분을 채용하는 건이었네요. 자, 그럼 이어서 마지막 소식도 들어볼까요, 주무관님? 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구인사업자는 대경물류입니다. 강릉시 박월동에 소재하고 있으며 물류사무원 1명을 채용합니다. 지원 자격은 학력은 고졸 이상, 경력은 무관하며 컴퓨터 활용 능력 우수자, 운전 가능자, 차량 소지자를 우대합니다. 담당 직무는 제품 입출고 전산 업무와 관련 자료 관리 업무이며 주 5일 근무, 월급은 200만 원 이상입니다. 접수 마감일은 채용 시까지이며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준비하여 방문, 이메일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네, 경력이 무관한 구인건이었고요. 물류사무원 한 분을 모시는 공고 만나봤습니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주무관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춘천을 다녀와 봤는데요. 다음으로는 어느 지역으로 가보면 될까요? 네, 다음은 우리나라 최대의 교통요지 또 중앙부입니다. 대전으로 가볼 텐데요. 대전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서은혜 주무관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대전고용복지플러스센터 서은혜입니다. 네,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벌써 8월이 끝을 향해 가고 있는데 올 한 해가 벌써 이제 반절이 훨씬 지났구나라는 그러니까요. 생각 때문에 얼마 안 저는 남았어요. 굉장히 놀랐거든요. 우리 주무관님은 어떻게 한 해 돌아보셨을 때 중간 점검을 해본다면 몇 점 정도로 평가를 하실 수 있을까요?
글쎄요, 6월까지는 그래도 나름 계획적으로 좀 이것저것 챙기면서 지냈던 것 같은데요. 최근에 이제 더위를 핑계로 뭐 게을리하거나 미뤄뒀던 일들이 좀 많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시 정신 바짝 차리고 남은 2019년 잘 지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2019년 4개월 정도 지금 남았는데 그렇죠. 더위도 네. 이제 좀 가시니까 더 정진하셔서 만족스러운 한 해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네, 준비해 주신 감사합니다. 채용 소식 말씀해 주시죠. 네, 이번 주 소개해드릴 구인사업장은 고려검사 주식회사입니다. 대전광역시 서구에 소재한 기술시험 검사 및 분석업으로 현재 방사선 안전관리자 1명을 모집합니다. 학력 경력은 모두 무관하나 방사성 동위원소 취급자 일반 면허 자격증은 필수 사항입니다. 근무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주 40시간, 급여는 연봉 3,100만 원 이상으로 면접 시 조정 가능합니다. 입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이력서 자기소개서 준비하셔서 우편 또는 이메일 접수하시고요. 접수 마감일은 9월 22일까지입니다. 네, 학력과 경력이 무관한 구인건으로 방사선 안전관리자 한 분을 채용하는 건이었네요. 자, 그럼 이어서 다음 소식도 들어볼까요, 주무관님? 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구인사업장은 세무법인 세교입니다. 대전시 서구에 소재한 세무사업으로 현재 세무회계사무원 1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학력은 무관, 경력 5년 이상자로 개인 및 법인 사업장 결산과 조정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근무 형태는 주 40시간, 급여는 연봉 3천만 원 이상으로 면접 시 결정됩니다. 입사 희망하시는 분들은 이력서 준비하셔서 방문, 팩스, 이메일 접수하시면 되고요. 접수 마감일은 채용 시까지입니다. 네, 5년 이상 경력의 세무회계사무원 한 분을 모시는 공고 만나봤습니다. 다음 소식은요? 네, 다음으로 구직자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취업 프로그램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인 8월 26일부터 목요일인 29일까지 집단 상담 프로그램인 취업 희망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자존감 회복을 위한 활동, 자신감 향상, 근로의욕 증진, 효과적 의사소통 등 아주 많은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또 다양한 단기 취업 특강도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요. 26일에는 알아두면 유익한 건강보험 살펴보기, 27일에는 국민연금과 함께하는 행복한 인생 설계, 28일에는 직업심리검사와 직업선택을 주제로 10시부터 12시까지 단기 취업 특강 준비되어 있습니다. 참여 방법은요. 워크넷 통해서 직접 신청 가능하시고 저희 고용센터를 방문하셔서 접수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전화 042-480-6057로 연락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마지막 소식까지 만나봤습니다. 오늘 알찬 채용 소식들 고맙습니다, 주무관님.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데일리 구인 정보 여기저기 오늘은 강원과 대전으로 가봤습니다. 네, OECD에서 한국 경제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여성과 청년층의 고용률이 낮다고 합니다. 또 여성은 저임금 비정규직 일자리에 집중돼 있고 성별 간의 임금 격차는 가장 크다고 하는데요. 네, 이렇게 통계로 확인한 여성을 위한 사회는 여전히 문턱이 높은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 찾지 못했을 뿐 능력껏 일하고 또 일한 만큼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존재하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여성들을 위한 직업 가이드를 여러분께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날개를 단 그녀, 오늘도 그녀들에게 진정한 날개를 달아줄 에이스 오브 엔젤 강지수 씨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아니 왜 소개를 하면서 두 분이 이렇게 웃으시는지 모르겠네요. 아, 저는 괜찮은데 교업 씨가 웃으셔가지고 왜 그랬어요? 웃으셨죠? 아, 그랬던 거예요? 아, 제가 동기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 그런가요? 옆에만 애정의 있어도 마음으로. 또 행복하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지수 씨. 저희가 주무관님들께 항상 질문을 드리고 지수 씨 네네. 코너로 넘어오니까 항상 비슷한 질문을 좀 그쵸. 드리게 되는데 진짜 8월이 언제 이렇게 흘렀나 싶거든요. 아까 이제 4개월 남았다는 이야기 하는 거 듣고 우리 지수 씨가 옆에서 굉장히 너무 깜짝 놀라했는데 네, 어떻게 우리 지수 씨는 1년을 아직 1년이 다 지난 건 아니지만 네네. 중간 정도 지났으니까 되돌아보면 100점 만점에 몇 점으로 평가하실 수 있을까요? 점수로 매겨보자면 한 70점 정도? 70점. 네, 그래도 것 나쁘지 않은 점수인 나쁘지 것 않은 같은데요? 점수인가요? 30점
어디서 까드셨어요, 30%? 30%는 너무 일만 하지 않았나. 맞아요. 그건 라는 저희가 생각이 들어서. 네, 저희가 증언해 드릴 수 있습니다. 맞아요. 조금 아쉬움이 남네요. 나머지 4개월은 좀 이제 즐기면서 알겠습니다. 여가 생활도 네. 하고요. 이제 날씨도 선선해지니까 좀 네. 여유를 한번 만끽해 보겠습니다. 그러길 바라겠고, 오늘 직업 가이드 준비해 주신 내용은 어떤 직업인가요? 네, 요즘 최근 들어서 현대인들이 각종 스트레스로 인해서 10대부터 7, 80대까지 남성, 여성을 막론하고 탈모로 인한 고민하는 분들이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실로 탈모 인구가 늘면서 모발 이식에 대한 관심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따라서 이런 흐름을 타고 오늘의 직업이 눈길을 끌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직업은 모낭분리사라는 직업입니다. 모낭분리사라고 하면 어떤 분들은 익숙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낯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시술 자체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업무는 어떤지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들어볼까요? 네, 우선 모발 이식은 모낭 채취를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모발 이식을 하느냐에 따라서 절개 모발 이식과 비절개 모발 이식으로 구분이 된다고 하는데요. 절개 모발 이식은 후두부에서 원하는 이식량만큼의 두피를 절개해서 떼어난 다음에 떼어낸 두피에서 모낭을 분리하고요. 그리고 채취하는 모발 방식을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모발 이식 수술 시에 모발이 다른 조직에 잘 붙게 하려면 여러 명의 모낭 분리사가 빠르고 그리고 정확하게 모낭 덩어리를 작은 단위로 분리를 해줘야 된다고 하는데요. 모낭 분리사는 머리카락을 자라게 하는 기본 세포 조직인 모낭 세포의 이식인 모발 이식 수술 과정에서 의사를 보조해서 시술자 모발에 모낭을 분리하는 작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언뜻 보면은 되게 쉬운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정말 그 시술자한테 새로운 인생을 선물하는 정말 보람되고 또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모낭분리사의 역할이 굉장히 또 그 시술 중에 도드라진다고요? 네, 맞습니다. 우선 모낭분리사는 특히 모낭이 공기 중에 노출되는 시간을 최소화시켜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모발 이식 성공률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모낭분리사의 빠른 움직임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수술 전에 환자의 두피 상태와 모발의 밀도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요. 또 환자에게 맞는 수술 범위를 설정하고 또 원활한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는 것도 모낭분리사의 중요한 업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수술 도구와 수술 소모품 등을 준비하고 현미경 등 모낭 분리를 위한 장비를 관리하기도 하는데요. 그 외로도 빠른 혈관 생성과 조직의 회복을 위해서 수술 후 환자의 회복을 돕는 과정까지 담당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전문 분야 이외에도 간호조무일도 함께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모낭분리사는 모발 이식센터 등에서 모낭 이식팀에 소속돼서 근무를 하곤 하는데요. 아직까지 모낭 분리를 전문업으로 하는 모낭 분리사는 찾기가 어렵다고 하고요. 간호사 혹은 간호조무사 출신이 해당 업무를 현장에서 교육받은 후에 겸업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제가 현황 여쭤보려고 하는데 겸업으로 주로 운영이 되고 있으면 뭐 현황 여쭤볼 수가 없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의외로 프리랜서 팀의 형태로 모발 이식 요청을 받으면 활동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고요. 또 기타 식목의 회사에 취업을 하는 경우도 간혹 있다고 합니다. 병원마다 간호조무사와 모낭분리사가 구분되지 않고 업무를 병행하는 곳이 많기 때문에 정확한 종사자 수를 파악하는 것은 어렵다고 하는데요. 수술 횟수가 많은 일부 병원의 경우에는 자체 모낭분리팀이 있다고 하고요. 5명에서 10명가량의 모낭분리사가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팀이 있는 병원은 전국에서 5곳에서 6곳 정도가 되고요. 상대적으로 수술 횟수가 적은 지방의 경우에는 개인이나 팀 단위 프리랜서로서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워낙 특수한 분야고 또 전문적인 분야다 보니까 갖춰야 할 뭐 지식이나 뭐 전문성이나 또 자격증이나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우선 모낭분리사 같은 경우에는 조직을 떼어낼 때 현미경 그리고 혹은 육안으로 세포가 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서 분리를 해야 되는데요. 따라서 보통 모낭 하나에 담겨있는 1개에서 4개 정도의 모발을 분리해야 되므로 섬세함과 집중력이 요구가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환자에 따라서 다르지만 한 번 앉으면 2시간 정도로 한 자세로 오랫동안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구력 또한 요구되는 직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뜨개질 등 손으로 무엇이든 만들면서 미세한 감각을 익히는 것이 직접적인 도움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평소 손재주도 있어야 된다고 하고요. 아주 작은 모낭을 분리해서
과정에서 미세한 손떨림도 모낭 이식의 생착률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조직을 떼어낼 때 현미경 혹은 유관으로 세포가 상하지 않도록 유의해서 분리를 해야 되는데요. 따라서 시력도 좋아야 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또 모낭분리사 역할은 크게 수술 중 어시스트하는 일과 또 모낭분리를 하는 직접적인 일로 구분이 되는데요. 이때 의사, 간호사와의 호흡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한 다른 모낭분리사와의 공동 작업을 원만하게 수행할 수 있다고 해야 합니다. 네, 필요한 역량, 능력적인 부분은 짚어본 것 같아서 공식적으로라고 해야 할까요? 필요한 자격 조건에 대한 부분은 혹시 없나요? 우선 모낭분리사는 따로 특별히 자격이 요구되는 것은 없는데요. 모발이식 수술팀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등의 경력을 쌓은 후에 현장에서 일을 수행한다고 합니다. 수술에 참여할 수준이 되려면 6개월 이상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고요. 교육 과정은 보통 병원별 자체 교육 과정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원에 꼭 소속이 돼야만 교육을 받을 수가 있는 거네요. 그냥 뭐 어디 교육기관을 통해서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건 없는 건가요? 네, 우선 모발이식은 실전이 가능하지 않고 교육을 받는데도 한계가 있다고 하는데요. 따라서 보통 관련 병원에 취업을 한 이후에 숙련내 선임자에게 교육을 받은 다음에 업무를 수행한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수술이 비교적 많이 이루어지는 병원의 경우에는 모낭 분리를 목적으로 채용하는 신규 입사자에 한해서 내부 교육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네, 마지막으로 관련해서 현재 채용 진행 중인 공고가 있으면 소개를 한번 해주실까요? 네, 우선 현재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위치한 JP 성형외과 모발이식 병원에서 모낭 분리사를 구인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병원은 2010년에 설립돼서 사원 수가 총 10명 규모의 중소기업이라고 하고요. 학력과 경력이 모두 무관하고 즉시 출근 가능자와 장기 근무자 그리고 여성을 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무 형태는 정규직이고요. 급여는 연 3,500만 원에서 4천만 원으로 상시 채용되고 있다고 하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은 날개를 단 그녀에서 모낭 분리사란 직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에이스 오브 엔젤 지수 씨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나올지 많은 기대 부탁드리면서 수고해 주신 강지수 캐스터와는 여기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투데이 잡스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10시에 활기찬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성공 취업은 투데이 잡스!